안녕하십니까. 경범죄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오늘 아침이죠, 참. 요즘 시간관념이 갈수록 이렇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인데 막 어제 같기도 하고 막. 예. 루비오 그리고 미셸 박스틸 두 명을 이제 중국 정부가 가장 싫어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 참 그동안 참 말도 많았고, 사실은 중국이 이제 한국 선거에 개입하고 또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이제 특히 고위직에 취업을 많이 한다. 그래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에 있는 이진, 성황, 김참, 배중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름이 이상한 사람들이 헌법재판소 그 연구관으로만 있고, 또 중국인이 또 주한미군 그 군사기지를 또 촬영하다 걸려가지고 잡혔죠. 근데 이제 그걸 간첩죄로 또 역지를 못했다.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실제로 지금 중국인들이 이제 한국 내에서 이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중국 자본들이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 등등 해서 상당히 그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냥 보면은 그 중국 영향력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신라 시대 때부터 심지어 고조선 시대 때부터 중국은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한사군부터 시작해서 또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백제 고구려가 멸망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한족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만주족이라든지 또는 거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려 때는 또 거란 때문에 힘들었고, 또 몽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명나라하고는 잘 지냈지만 또 청나라하고 또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은 삼전도 굴욕도 있었고 등등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역사책에 써 있는 부분으로 빠지면 근래 한 2000년 정도는 중국하고 항상 그 항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어떻게 보면 중국의 영향력에서 이제 벗어난 적이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 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서서히 끝나가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사실 해양 세력이라 그래봐야 지난 2000년 동안은 일본이 이제 다였는데, 일본이라는 것은 사실은 근래 이제 20세기 때, 20세기 초반부터 이제 힘을 가졌던 것이고, 물론 이제 임진왜란 때도 상당히 강성했었죠. 임진왜란 때만 해도 국력이 한국이 한 5배 이상 됐다고 합니다. 일단 그 국력이라는 것은 조세를 받는 양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쌀 생산량이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일본보다 한국이 조금 더 열악했어요. 조선이. 그러니까 조선이 사실 임진왜란을 당한 이유도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일본하고 조선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었는데, 이제 중기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많이 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력이 약한 것을 알고 일본도 이제 침입을 하게 된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는 어떤 영향력이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전까지만 해도 완전하게. 근데 임진왜란 이후부터는 뭔가 이제 불안전하게 되면서 이제 만주족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20세기 되면서 일본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한반도 자체가 중국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애석하게도 한일 합방에 의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중일 전쟁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한반도는 중국의 영향력에서 이제 벗어났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이제 해방이 됐는데도 3.8선 이남까지는 이제 막아냈죠.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해방 이후부터 3.8선 이남까지는 중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고 북한 같은 경우는 핵무기를 개발한 날부터 어떻게 보면 중국의 영향력을 이제 끊어낸 거죠. 그리고 이제 발사체를 완성할 때 그때부터 장성택인가요? 예, 그걸 제거하면서 이제 북한은 이제 중국의 영향력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는.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중국의 영향력에서 북한은 완전히 벗어났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핵무기가 나오면서부터. 그리고 남한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90년대까지만 해도, 예, 그러니까 중국하고 수교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뭐 우리는 중국의 영향력이 거의 없었죠. 5공화국 때까지. 근데 6공화국 되면서 북방 정책을 하게 되고, 이제 노태우 때부터 이제 중국과 교류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중국 영향력이 세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김영삼, 그리고 이제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 이렇게 오면서 이제 중국 영향력이 더 커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중국이 경제가 발전하고, 우리도 따라 거기서 이제 동반적으로 발전하면서부터 박근혜 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상당히 그 중국 영향력이 많아져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중국 전선전까지 참석하는 네,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가 아마 제일 피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 그때 이제 미국이 거의 남한에서 중국 영향력을 이제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어떤 가장 큰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그 부분을 제어를 하지 않는 거죠. 네. 제어를 하지 않는.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한반도에서 이 중국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상당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 영향력이 이제 계속 많아지면 거기에 대한 제어를 계속 하게 되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2017년 이후부터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됐느냐 완전히 이제 중국을 에너미로 규정을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뭐 비중을 줄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한반도는 중국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끔 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게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계속 그때부터 2027년부터. 그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거의 10년을 이제 그렇게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면서부터 중국 영향에서 벗어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원래는 중국 영향이 없었는데 북한은 오히려 쫓아냈고 우리는 데려온 꼴이 된 거예요. 예. 뭐 자본도 많이 들어오고 특히 뭐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JTBC라든지 뭐 MBC라든지 이런 데서도 중국 자본을 많이 받게 되는 거고 뭐 CJ 이런 데도 그렇고 뭐 그런 겁니다. 네, 그런 와중에서 이제 미국이 결국은 이제 판단을 하기에는 남한 내에서 완전히 중국의 그 영향력을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굳히게 된 거죠. 예, 굳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영향력, 그 전체적인 시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 지금 한반도의 지금 현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베네수엘라도 잊어버리고 지금 이제 이란도 사실 위험해지는 상황. 거기다 지금 신장 위구르,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장 위구르도 지금 계속 미국이 지금 문제화시키고 이슈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밖을 내다 한반도까지 자기가 지금 뭔가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상황으로
지금 미국이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다가 지금 남한 내에서는 이제 선거 개입 문제, 특히 부정선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자꾸 들춰내면서 중국이란 나라가 이제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선거 개입이라든지 또는 뭐 인사 개입 같은 것들을 해왔던 것들이 점점 또 약간 좀 위축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 지금 저는 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논의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이 중국을 상당히 움츠러들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 내에 들어와 있는 미셸 박스티라든지 이런 미국 대사, 이런 부분들. 그리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어떤 경제 제재, 봉쇄. 그리고 한국 산업과 중국 산업이 이제 경쟁 관계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한국 내 좌파 정권마저도 사실 이제 중국에게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좌파 정권이라도 어쨌든 이 나라가 살아야 본인들도 뭐 여기서 헤쳐먹고 뭐 세금을 뜯어내든지 뭐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국하고 경쟁 산업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제 맹목적으로 중국만 따라가서는 뭐 본인들한테 득이 없는 거지.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이 정권을 잡지 않았을 때라든지 또는 잡기 초반기 같은 경우에 약간 그 지지 기반이 아주 별로였을 때는 중국의 영향력을 받아서 뭐 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가지고 뭔가 이제 본인들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좀 노력을 했을 텐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전에 북한까지도 이용했던 게 민주당이잖아요. 예, 북한도 이용하고 막 이랬던 민주당인데 지금은 이미 민주당 자체가 자생력이 생겨버렸어요, 이 나라에. 더 이상 뭐 누구한테 도움을 받거나 뭐 중국인이 뭐 북한인이 뭐 이런 데 도움을 안 받아도 남한 내에 있는 뭐 좌익 세력들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뭐 친중이니 친북이니 안 해도 뭐 되는 상황이야,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렇기 때문에 점점 어떻게 보면 중국도 남한 내에서의 어떤 그 영향력이 없어진다는 걸 좀 실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뭐냐면, 뭐 이게 보수 세력이든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간에 얘네들이 중국하고 친하냐 안 친하냐가 더 중요한 거야,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보수적 정부지만 중국하고 상당히 좀 친하게 지내는 관계가 연출이 되니까 미국이 상당히 불쾌해하는 거죠. 예. 미국이 상당히 불쾌해하는 겁니다. 예. 그 문재인 정부도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 상당히 친하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국이 불쾌했죠. 예. 그러니까 진보든 뭐 좌파든 우파를 떠나서 중국하고 가까워지느냐 멀어지느냐가 미국이 얘네들하고 친하게 될 거냐 안 친하게 될 거냐를 결정하는 건데 근데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친중이라는 것을 거의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단 덜하다 이거야. 근데 그 이유는 사실은 이재명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지금 민주당 정부 같은 경우가 이제 완전히 한국 내에서의 지지 기반이 확고하게 됐다. 예. 자생력이 생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예를 들면 뭐 임종석이나 이런 사람들도 뭐 북한하고 굳이 통일할 필요 있느냐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거의 인게이지를 안 하려고 하고 중국하고도 어떻게 보면은 예전 같은 어떤 뭐 혈맹이 이런 걸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왜? 필요가 없으니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세력들은 필요가 없어요. 민주당이 재밌는 게 우파 정부 같은 경우는 의리라는 게 의리. 그러니까 막 미국하고 원래 친했으니까 또 해야지 이런 게 있는데 민주당 정부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 당장 우리한테 필요가 없으면 굳이 뭐 친중 그런 게 어딨어 우리한테. 중국 네가 언제 봤어? 뭐 이런 분위기야. 북한하고도 그런 관계야. 제가 봤을 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중국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겠지. 도와준 게 얼마인데 저기 저러고 있네. 뭐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상황에 되게 충실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현실주의가 실용주의라는 것이 결국 좋게 얘기하면 실용주의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뭐야? 그냥 그때그때 급조해서 하는 거야. 닥치는 대로. 예. 그런 상황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이걸 중국이 느끼기에는 매우 어떻게 보다 좀 힘든 거죠. 예. 지금 중국이 느끼기에는 이게 정말 상당히 좀 본인들이 감당하기가 약간 힘든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본인들은 끝끝내 이제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싶은데도 일단 미국이 그걸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난번에 중국 부주석인가요? 와가지고 위하펑인가? 뭐
왔고, 저기 우리 재무장관, 벤센트가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한 얘기가 뭐냐면, 미국은, 야, 중국이 너 한반도에서 손을 떼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한반도에서 손을 떼고, 우리가 여기서, 독자적인 영향을 가질 테니까, 너는 더 이상 한반도에 손을 떼. 뭐 이렇게 뭐 집 사고 뭐 이런 것도 그만하고, 그리고 여기다 뭐 들어와가지고 자꾸 뭐 간첩들이 뭐니 이런 거 돌아다니는 것도 그만해라. 선거 개입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 지금 막 걸리고, 뭐 이렇게 뭐 전산 뭐 저기 사전투표니 뭐니 이런 것도 자 걸리고 막 이거 3030 이런 것들도 뭐냐면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면서 옛날에는 철두철미하게 됐던 것들이 지금은 느슨해지는 거야, 사실은. 예. 느슨해지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선관위 얘네들도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그런 부분에서. 예. 그래서 자꾸 의심사는 짓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예.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빠른 속도로 중국 세력들이 한국 내에서나, 예. 북한이 이미 없어졌고, 남한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세력들이 재빠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친미로 돌아섰든지, 아니면은 이게 중국과 절연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제가 봤을 때는 유사 이래로 가장 한반도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 이건 청년님만의 어떤 레피셜입니다. 뭐 어디 뭐 누가 들은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국 입장에서 지난 5천년 역사 중에서 가장 한반도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딱 건재하면서 남한은 거의 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북한은 들어가고 싶어도 뭐 핵무기 들고 저러고 앉았는데 중국이 어떻게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막 이렇게 막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뭐 진짜 대등한 국가 대 국가로 얘기하는 거지 뭐 중국이 북한한테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도 귀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귀뚱으로도. 왜 이렇게 됐느냐? 북한이 외교를 잘했어요. 예, 러시아하고도 길을 텄고 또 러시아한테 뭐 군대도 보내가지고 돈도 벌고 여러 가지 뭐 군사기술도 받으면서 중국한테 굳이 자기들이 엎드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 국가가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저도 신기한 게 북한이 지금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신기해. 근데 굴러가잖아 지금. 이 굴러가게 만드는 힘이 결국 어떻게 보면 저는 북한의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가 없이 살고 굶고 뭐 힘든 건 맞는데 돌아가게 만드는 건 저는 리더십이라고 봐요. 그것도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회의 같은 채널이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리더십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예. 뭐 이 영상을 김정은이가 보든 말든 제가 봤을 때는 객관적인 제3자로 봤을 때는 김정은이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다. 일단 중국 영향력으로부터 북한을 보존하고 나름대로 지금까지 경제난 특별한 무슨 아사자가 300만 명이 생기는 뭐 그런 거 없이 고난한 행동 같은 것도 없이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김정일 같은 경우는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지금 북한은 안 그렇잖아. 왜 장마당 같은 게 막 만들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북한도 타협하면서 가는 거야. 타협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이는 게 북한입니다. 남한 같은 경우는 우리 독자적인 어떤 노력이라기보다는 미국의 힘이 컸죠. 그러니까 미국이 강력하게 남한에 대해서 중국 세력한테 남한은 우리 거다라고 이제 선포를 계속 하고 또 중국을 계속 겁박을 하니까 중국도 남한 내에서 더 이상 이제 옛날같이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계속 친미 세력이었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각자 도생으로 가는 상황. 근데 북한은 나름대로 각자 도생으로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한국은 여러 가지 상황.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국하고의 경제적인 경쟁 관계, 트럼프가 중국에게 놓는 경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가 또 중국을 그렇게 싫어해요. 베센트도 싫어하고 JD 벤스도 싫어하고 헤그세트도 싫어하고 다 싫어해. 거기는 모든 강요들이 다 반중이기 때문에 그런 여파로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내에서 중국 영향력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올렸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본부장이 말한다. 꼭 읽어보시고
청년님 유로 구독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